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났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자에 이어서 맹자를 다뤄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육아의 보편적인 가치, 본성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인 질서, 예에 대한 이야기 중에 본격적으로 보편적 가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이야기한 맹자를 이야기해 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순자를 이야기해 보면 사회적 질서, 예에 대한 이야기에 중심이 있는 순자를 다뤄보면 육아가 이런 특징이 확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루는 부분은 혼란과 전쟁이라는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 물음에 대한 답으로 동양윤리 사상의 기원이기도 한 육아의 맹자를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약 5분 정도 해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넘어갑니다. 네, 춘추전국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에 공자는 인이 실현되는 세상,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을 갈망했다는 것 체크. 넘어가요. 공자가 이야기한 인간의 본질, 바탕, 근본은 인이다 라고 봤다는 점, 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논어에서, 논어라는 책에서 인이라는 글자를 빼면 논어라는 책이 의미가 없어요. 빼면 그만큼 인이 공자 사상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공자는 인간의 본질, 근본, 바탕을 인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축약해서 말했는데 그게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사랑, 아낌이라는 것, 그 요소로 공자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사회적 단위의 기초로 봤기 때문에 효제를 강조했다는 것, 더불어 요즘 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모습을 이미 실현된 최소 단위에서의 모습으로 봤던 거죠. 넘어갑니다. 인간의 본질인 인을 어떻게 수양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대할 건가, 그리고 그렇게 된 세상을 무엇이라 하는가가 보이는 장면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자의 수양에 대한 이야기에 하나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걷기복례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선택에 따라서 개인적인 욕구, 이기적인 욕구가 생길 수 있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가다듬을까의 부분에 걷기한다는 표현과 복례, 사회적 질서를 따른다라는 그런 큰 줄거리를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느냐 하면 공자의 이야기는 직분, 위상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한다입니다.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정명이에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게 확충되고 확장되고 활성화된 상태를 대동사회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대동사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맹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역시나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맹자이고요. 맹자는 공자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공자를 공자의 손자 자사 뭐가 맞을 거예요. 자사 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고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겠죠. 공자와 맹자 시대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감이 좀 있어요. 어쨌거나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적인 주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맹자 역시 했고 공자와 다른 공자에게서 좀 더 발전된 면모가 뭔가 하면 그러하다면 인간의 본성, 본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세분화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제목을 판단과 실천의 근거라고 했어요. 인을 실천해라, 실현해라 라고 공자가 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단서가 있길래 예를 들어서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야 된다라고 설명한 게 공자라면 나한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나의 자질,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근거가 뭘까를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사회, 정치, 수양, 국가 차원에서 보다 더 유가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맹자는요. 오른쪽 사진은 공자한테 맞죠, 그죠? 네. 지금 보이는 이 인물이 맹자입니다. 눈꼬리가 상당히 날카롭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분석적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나는 맹자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맹자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유명한 그 사자성어 오자성어인가요? 오자성어네요. 맹모산천지교라는 일화를 가진 맹자 엄마가 맹모가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3번 그 이사를 했다고 하죠. 그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일화가 있는 인물입니다. 맹자. 네. 너무나도 그 중요한 지금 이 컷입니다. 컷, PPT. 공자에게서 인의 그 첫 장면이 중요하듯이 맹자에게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맹자가 쓴, 이번에는 맹자가 자신이 쓴 책입니다.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썼나 봐요. 맹자라는 책에서 한 글자, 성, 본성성이라는 성자, 성격할 때 하는 그 성자요. 성자와 마음 심자를 빼면 맹자라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읽어도 큰 의미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키워드라는 겁니다. 성과 심 부분. 그러면 이제 공자의 본성, 본질의 이야기에 본질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했죠. 본질의 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
악 할 때 선이에요.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착하다라고 맹자는 딱 규정을 짓습니다. 착하냐,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에서 선이라고 맹자는 주장을 해요. 체크. 그러면 묻겠죠. 왜? So what? 왜? So what? 어쩌라고? So what? 왜? Why? 왜 착하다는 말이냐? 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법한 사단이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단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네 가지 사호 근거 단서할 때 단자요. 근거 실마리 단서 단초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근거예요. 근거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양지와 양능이라고 한다. 지금 맹자의 표현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양지라는 말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표현하면 선천적인 자각 능력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feel요, feel. 느낌. 알아챘다, 감 잡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안 나온다고 해서 비록 한글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말 못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주적인 정보 이렇게까지 안 나가더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을 봤어요. 근데 저거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 볼까요? 길 가다가 골목길에서 뭐 한 학생을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뭐 좀 강압적으로 하는 장면 보죠? 그럴 때 그 끄임직함,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네. 그런 능력을 양지라고 합니다. 양능은 역시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양능, 능력입니다. 양지는 지식, 지혜, 안다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겁니다. 선하다. 역시 사덕은 네 가지 덕스러움이에요. 바로 나오겠지만 인의 예지라는 육아에서 아주 강조하는 덕스러움의 모델입니다. 행위된 모습. 뭐 좀 더 약하게 표현하면 하려고 하는 그 의지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 상태를 사덕 네 가지로 이야기를 맹자가 합니다. 그러면 캐치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리고 그래서 착하게 살 수 있어. 착하게 살아야 돼. 다시 한 번 더 바꿀게요. 혼란과 전쟁으로 축약될 수 있는 춘추 전국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고 물으니까 맹자는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한마디로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 수 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왜? 우리에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양시와 양능이 있기 때문에. 사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맹자의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느낌이 왔다면 하나씩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단입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다음에 양지와 양능입니다. 요거는 분명하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을 못해요. 마음과 의지 사이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의지라는 게 이게 마음과 행동 사이에서 겹쳐지는 부분이죠. 다음이 사덕입니다. 요거는
그 의지를 조금 넘어서면서 행위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세 가지로 어떻게 탁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여러분의 고유한 방법, 사단은 마음 쪽에 좀 더 가 있으니까, 사덕은 행위 쪽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으니까 A, B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시작과 끝. 양지와 양능 이 부분의 위치가 중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정쩡한 어디쯤일까? 그런 부분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맹자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 수 있어,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의 첫 번째 근거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이거를 선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척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니까요. 척은하게 느끼는 마음,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안타깝게 느끼는 마음. 제가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안쓰럽게 느끼는 마음요. 그 안쓰럽게, 안타깝게, 불쌍하게 느끼는 어떤 장면을 봤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뭐 이런 상상해 보세요. 다음 수오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수오라는 말은 교과서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했는데 따로따로의 의미가 좀 있어요. 수오지심의 수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거칠게 표현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쪽팔림입니다. 이거는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느끼는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그 어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인데, 요게 그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생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 적절한, 나는 걔가 생각할 때 쪽팔림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거친 단어를 써서. 오자는 그 악자를 악할 악자, 선악할 때 악할 악자가 이게 의미 두 가지예요. 그 미워하다는 의미의 그 정오보다 조금 약한 그 싫어한다는 의미의 미워한다, 밀어내는 느낌, 마음요. 야, 아닌 것 같아. 뭐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는. 싫어하는 단어 할 때 오자로 발음이 됩니다. 싫어하는 느낌. 이게 그 남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남의 잘못을 이렇게 봤을 때, 너 그거 잘못되었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 마음. 이거를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했을 때의 부끄러움과 남의 그런 잘못된 그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싫어함. 네. 사양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쉬워요. 우리가 사양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사양한다. 그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겸손한, 겸손. 예. 겸허. 뭐 그런 말입니다. 다음, 시비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 시비라는 말 알죠? 옳을 시와 그를 비, 아닐 비. 그 right, wrong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선천적으로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꼭 뭐 학문적으로, 교육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워서가 아니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에티켓으로 이거 받아들이고 있는 이거 사람에게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돼. 왜 해야 되죠? 거부감 좀 들지만 그 말이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좀 뭐 온 매무새라도 좀 다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거를 하잖아요, 그죠? 학교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이라는 상황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른들에게 그 존칭을 쓰는 상황이랄지 고전에 뭐 말 존칭
말보다 그 전에 딱 쓰르고 하는 그 면모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제가 얘를 적절히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네 가지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다라고 맹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단을 느끼게 된 맹자의 일화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12지침에서 이미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의 이런 선천적인 도덕적인 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다라고 맹자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걸 양지라고 합니다. 처근하게 느낄 줄 안다. 아는 게 꼭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성에 대한 사랑, 우리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마음이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심장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콩팥에 있느냐, 폐에 있느냐는 나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감각에 감각 이야기 나오니까 잠깐 옆길로 셀게요. 이전에는 오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눈 보는 것, 코 냄새 맡는 것, 입 맛보는 것, 손발 촉각 느끼는 것, 귀로 듣는 것. 요즘 육감각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그 뇌과학, 신경과학에서는 뭐예요? feel, 텔레파시. 그 서양에서는 텔레파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남의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아는 거,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사양지심, 그 마음으로 느끼는 그 시비지심,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맹자는 봤습니다.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게 그걸 느끼니까요. 아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행위화, 좀 더 의지화, 실천으로 면모로 갔을 때 맹자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의, 예, 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때의 인과 공자의 인과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그것을 따지기에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어요.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부분, 정의할 때 그 의자죠. 옳다라고 할 때 의자입니다. 바르다라고 할 때 의자고요. 예, 특히나 저기 사양지심이 이 예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양지심. 지혜할 때, 지식할 때도 이 지자를 쓰긴 하는데 지혜할 때 많이 쓰죠. 네. 시비지심과 이렇게 관련이 되겠고요. 따지자면 수지심이 의와 관계가 되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단입니다. 그다음에 이는 측은지심과 관련되는 이것도 맹자의 설명이기도 해요. 그러면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하여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근거가 뭐냐를 맹자는 사단으로 사덕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묶어주는 양지와 양능을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사단과 사덕을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단의 측은하게 느끼는, 안타깝게 느끼는, 불쌍하게 느끼는 측은지심은 사덕의 인에 연결되는 단초, 단서, 시작이고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남의 잘못에 대한 미워함, 싫어함이 사덕에 연결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 하려는 마음이 예와 연결되는 시작점으로 연결시켜주면 되겠고요. 시비지심이라는 알매 부분이 지식, 지혜와 연결되는 사덕, 지와 연결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단, 사덕, 그 능력이 발휘되는 양지와 양릉 중간 요 포지션 위치를 잘 간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일화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주겠다라고 쌤이 했는데요. 재미있는 사건으로 이 맹자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넣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순간 이 모습을 보고 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맹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사건, 사례, 이벤트예요. 일화, 에피소드입니다. 사단과 사덕, 양지, 양릉 한번 더 보완해 보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맹자가 어느 날 집을 지나갑니다. 하나의 집을. 집 앞에 대문이 있겠죠. 출입문.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삐그덕 그 틈 사이로, 문 틈 사이로 한 장면이 보였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마당에서 놀던, 마루에서 놀다가 엉금엉금 기어나갔겠죠. 2살 배기, 3살 배기, 1살 배기, 갓난아이가. 갓난아이는 몰라요. 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엉금엉금 그냥 기고 발달 과정에 따라서 옹알이 하고 입에 젖꼭지 물고요. 그 있잖아요. 애기용 젖꼭지 플라스틱 그 물렁물렁한 거 물고 기어가다가 오 하는 순간에 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얘가 그 우물 알죠? 우물 그 옛날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얘가 그 우물에 막 빠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한쪽 팔을 들고 하면서 신기했겠죠? 그 우물에 막 얼른얼른 그 하면서 자기 모습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애기는 그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순간 손을 들고 물을 만지려고 하다가 빠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길을 문 앞을 지나가던 웬 아저씨가 어이쿠 하면서 애기를 탁 안아 낚아챈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 장면을 보고 맹자가 확 깨닫습니다. 뭐를 깨달았을까요? 에라 이 나쁜 놈. 아니 나쁜 놈 미안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걸 깨달았을까요? 그거 들어가면 죽지 뭐 이걸 깨달았을까요? 맹자가 순간 그 수많은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하게 되겠죠. 자기 고민. 착하다는데 왜 착하다고 해야 되지? 이 고민에 대해서 그 아이를 모르는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순간 캐치하고 빠른 동작으로 아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아기를 구하게 되었을까? 저 아기를 잡아야지라고 왜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뭐지? 그 부모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사례를 받기 위해서? 나 이거 아기 구한 사람이야. 정의의 사도야. 칭찬받기 위해서? 왜일까? 여기에서 척은지심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애가 불쌍했던 거예요. 저러면 죽을 텐데, 빠질 텐데, 안 돼! 라는 마음이 탁 순간 나왔던 거죠. 더 크게 이야기하면 사단이 있었다는 그에 대한 반증 사례인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돈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이유의 바깥 조건이 아닌 자기 순수한 마음에 그게 있었다고 맹자는 그때 봤던 거죠. 느꼈던 거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탁 움켜쥐는 측은하게 느끼는 마음이 발동된 인이 실현된 거예요. 그죠? 실천된 거예요. 사단, 사덕 지금 나왔죠? 네. 이 일화입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구해준 그 순간적인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맹자가 사단, 사덕, 양지를 깨닫습니다.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느낌 확 오나요?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타이밍 30분을 방금 지났습니다. 본성, 성, 심,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 마음, 사단, 양지양능, 사덕, 무엇보다도 사단과 사덕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묶어주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성선설, 세 글자 잊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되셨다면 유가는 이 본성, 본질, 바탕, 근본을 어떻게 사회에 확장시킬 것인가, 개인적인 면에서 수양의 부분으로,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부분에서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설명을 하는 게 유가의 독특한 논의 방식입니다. 맹자 역시 이 맥락을 따라갑니다. 내일 배우게 될 순자 역시 따라갑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그 사단이 있으나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환경 또는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공자의 표현을 빌리면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맹자의 표현을 빌리면 본래 선한 성, 본성, 사단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됩니다. 그죠? 사덕, 양지양능을 회복하는 게 돼요. 그렇겠죠? 그 방법으로 맹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방심해라. 방심한다. 방심하지 마. 이 말 할 때 그 방심의 기원이 되는 글자가 이 맹자 이야기입니다. 방심. 방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풀어놓는다. 해방시킨다는 말인데 방자는 해방시킨다는 말인데 풀어 헤쳐놓는다.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내팽개쳐 버려 둔다는 겁니다. 뭐를? 심. 뭐겠어요? 심. 사단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풀이를 하면 사단을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과욕.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악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요. 그 지나친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 욕구 선택 상황에서 과는 줄인다라는 말입니다. 줄이자라는 말입니다. 이 공자의 표현을 빌리면 극기복례죠, 그죠? 이해될 겁니다. 다음 집의 하자. 옳음을 찾아가자. 사덕의 의로 생각해도 좋겠고 수호지심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 사회적인 옳음을 찾아가자. 과욕하고 구방심해서요. 다음 호연지기를 갖추자. 호연지기를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올곧은 기운이라고 번역이 되는 호연지기인데요. 요거 뭐를 비유하는 거겠어요? 네, 사단을 비유하는 거겠죠, 그죠? 양지와 양능을 비유하는 거겠죠, 그죠? 사덕을 비유하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옆길로 세볼게요. 그 아쉬운 부분은 맹자가 특히 그 의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맹자가 그 강조 이게 그 하는 한편에 의 부분이 그렇게 확장되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설명되지 않은 약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방심, 과욕, 지비, 호연지기 이야기로 맹자를 찾게 하든지 아니면 성선설과 연관을 짓든지 사단, 사덕, 양지, 양능 그죠? 이렇게 1, 2, 3, 4, 5번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 정치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여기 참 중요해요. 여기 수능의 기출이 되었고요. 앞으로 맹자에게서 기출이나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다뤄진다면 이 부분이 다뤄지리라 저는 봅니다. 이 사회적인 의미, 구조적인 의미,
확장된 의미를 지금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의 이야기에 맹자는 민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본, 왕, 귀족, 지배하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 지배받는 자, 백성민이죠. 백성민, 일반 사람이 근본, 본, 중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별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고리타분하다고 신분질서 엄격하고 그런 시대로 상상을 한다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별도로 왕도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임금, 왕이죠. 다스리는 사람, 귀족, 지배자는 도. 여기 도는 덕을 말해요. 사덕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사단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양지 양령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크게는 성선을 이야기해 주고요. 도덕의 덕입니다. 이게 덕스러움, 덕의 덕이에요. 덕스러울 덕. 그 왕, 지배자, 왕, 임금은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성을. 네. 그리고 정치의 목적은 백성의 또는 왕 자신의 이야기 되겠죠. 항심과 항산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항심, 항산 사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심이 뭐겠어요? 네, 사단이에요. 항산은 뭐겠어요? 이게 경제입니다. 생산할 때 산자예요. 이게 생산할 때 이 경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의 목적은 사람의 도덕성,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품성, 정신이요, 정신. 인격, 품격. 그 다음에 경제, 먹고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게 해야 된다. 됐나요? 그런데 한 발 더 맹자는 나갑니다. 만약에 임금이, 왕이, 지배자가 다스리는 사람이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거 말 그대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일반 민중은 역성혁명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역성혁명이 뭔가 하면 그겁니다. 역성이란 말은 성을 바꾸는, 왕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고려시대의 왕씨, 왕건의 왕씨의 그 성을 가졌죠. 그죠? 지배자들이. 조선은 이씨, 이성계 이씨의 성을 가졌잖아요. 그 성을 바꾼다는 말은 나라를, 지배자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거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 부분이 그 수능에 다뤄지는 부분인가 하면 이게요, 민주주의의 동양적인 전통으로 지금 재해석이 막 되고 있거든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의 동양적인 전통력. 예전에는 서양에서의 민주주의만 강조했잖아요. 고대 그리스, 그죠? 아테네. 동양적인 기원으로 맹자의 이 정치 사상을 이야기를 연구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41분째 되고 39분째네요. 제가 초를 잘못 봤네요. 공자에 이어서 맹자를 해봤습니다. 맹자를 못 받아서 첫 번째 장면 PPT 컷에 나오는 성선설에 대한 기반이 되었던 사단과 양지와 양능과 사덕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공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인간의 본성이 뭘까?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당시 시대의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그거를 수양과 정치에 확장시킨 게 맹자윤리 사상의 전반적인 경향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순자에게로 가서 역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인 확장을 어떻게 상상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상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볼 테고요. 다시 한번 또 육아의 그런 면모들이 돌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 심, 사단, 사덕 기억하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